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초 의료건강 전문방송 메디컬TV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새로운 소식과 알찬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플라자 세븐입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 만나보시죠.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득회르뱅 증후군 발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치매 수급자 방문 간호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 임의 계속 가입 문턱이 낮아집니다. 오는 8월 미국 보스턴에서 암 면역 서밋이 열립니다. 하루 종일 손에서 놓지 않고 사용하는 휴대전화, 이제는 현대인의 생활 필수품이죠. 그런데 이 휴대전화를 어떤 자세로 사용하는가에 따라 손목에 큰 무리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박세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린 스마트폰. 대부분 핸드폰을 손에 쥐고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며 사용합니다. 이러한 자세는 엄지손가락과 손목에 무리를 줍니다. 만일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손목에 통증이 있다면 득회르뱅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득회르뱅 증후군은 손목에서 엄지손가락으로 이어지는 근막에 염증이 생긴 상태를 말합니다. 때문에 장기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한다면 득회르뱅 증후군 발병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예전에는 가사 일을 많이 하는 주부라던가 아니면 이제 출산 후에 이제 육아를 하는 여성분들이 많이 생겼었는데 스마트폰이 이제 보급되고 나서 한 5년 정도 득회르뱅 증후군 환자가 한 28% 정도 증가됐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은 새로운 모델일수록 무거워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 출시된 S4 G 모델의 무게는 159g입니다. 올해 출시된 신제품의 무게는 163g으로 9년 만에 18g이 늘었습니다. 큰 화면을 장착한 플러스 모델은 더 무겁습니다. S4 플러스 제품의 경우 무게가 189g이며 A4 플러스 제품의 무게는 202g에 이릅니다. 여기에 카드를 넣을 수 있는 지갑형 핸드폰 케이스, 스마트링 같은 핸드폰 액세서리를 부착하면 한 손에 들고 사용하기가 벅찰 정도로 무거워집니다. 엄지손가락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을 과도하게 쓰면 힘줄막염이 잘 생기게 됩니다. 크기가 커지고 무거워지게 될 경우에는요, 손목 힘줄이나 인대, 관절 쪽에 무리가 당연히 갈 거고요. 같은 양을 쓰더라도 손목 질환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늘게 됩니다. 득회르뱅 증후군은 핑켈스타인 검사를 통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을 감싸 주먹을 쥔 상태로 손목을 아래로 기울입니다. 이때 엄지손가락과 손목을 잇는 인대의 통증이 느껴진다면 손목에 무리가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통증이 느껴진다면 손목 스트레칭을 하거나 온찜질을 통해 긴장된 손목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무거운 케이스 대신 간단한 보호 기능만을 갖춘 가벼운 케이스로 대체하면 손목에 무리를 덜 수 있습니다. 메디컬TV 박세미입니다. 곳곳에 숨어있는 티끌만한 건강정보 하나라도 알차게 알려드립니다. 틈새 소식 함께 만나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7월부터 치매 수급자에게 방문 간호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 요양보험 보장성 강화 방침에 따라 1일부터 최초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치매 수급자에 대한 방문 간호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1등급에서 5등급까지의 치매 수급자는 월 한도액에 관계없이 간호 인력이 직접 방문하여 건강관리, 치매 돌봄 정보 제공 등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면 60일 이내에 최대 4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 임의 계속 가입 문턱이 낮아집니다. 7월 1일부터 퇴직 이전 1년 6개월 이내에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해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사람도 임의 계속 가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퇴직 직전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연속 근무한 경우에만 가능했는데요. 적용 요건 완화로 단기간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8월 미국 보스턴에서 암 면역 서밋이 열립니다. 암 면역 분야의 중요 행사인 이 서밋에는 관련 업계 등에서 60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가합니다. 분야별로 12개의 컨퍼런스 프로그램을 통해 최신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차세대 면역 치료 개발 프로그램 수행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인데요. 올해로 6번째인 암 면역 서밋은 8월 27일부터 5일간 미국 보스턴에서 열립니다. 이번에는 매일 아침 신문에서 발췌한 따끈따끈한 의료정보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미디어 포커스 시간입니다. 성인 당뇨병 환자 10명 중 1명은 미세먼지 탓에 발병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워싱턴대 의대 지아드 알리 교수팀은 미세먼지로 인해 2016년 전 세계에서 320만 명의 2형 당뇨 환자가 새로 발생했으며 이는 그해 신규 당뇨 환자의 14%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입자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미세먼지가 몸에 쌓이면 기도에 염증을 유발하고 세포 기능이 떨어지면서 혈당을 분해하는 인슐린 작용이 감소해 당뇨병에 걸린다는 건데요. 조선일보에서 이 연구 결과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7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바뀌면서 은퇴자가 직접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되고 재산, 자동차 건강보험료가 내린 점은 은퇴자에게 유리합니다. 반면 연금 반영률을 올리고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한 점은 은퇴자에게 불리합니다. 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 등의 공적 연금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 반영하는 비율이 20%에서 30%로 올라가기 때문인데요. 헷갈리는 건강보험료의 변화, 중앙일보에서 예시를 통해 자세히 소개합니다. 최근 들어 NST 검사를 통해 신생아 800명당 1명꼴로 선천성 유전 질환이 드러나고 있지만 여전히 신생아 중 25%는 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천적으로 체내에 특정 효소가 부족한 신생아는 모유를 정상적으로 소화, 흡수, 분해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 물질들은 신체 기관에 쌓여 뇌 손상이나 장기 부전 등의 장애를 야기하는데요. NST는 생후 일주일 이내 진행하는 신생아 유전성 질환 선별 검사입니다. 세계일보에서 이와 관련한 유전성 질환 실태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이면 온몸이 쑤시고 결리는 날구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나이 드신 분들에게서 흔한 이런 증상은 날씨, 특히 기압과 연관이 있습니다. 흐린 날은 대체로 기압이 낮은데 이럴 때면 관절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조직을 팽창시켜 통증을 일으키는 것이죠. 기온이 떨어지면 관절의 혈류량이 줄면서 염증 유발 물질이 늘어 통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힘겨운 삶의 흔적인 날구지 증상. 참지만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해서 고통을 더는 것은 어떨까요? 다양한 의료 정보와 건강 상식까지 정보플라자 7. 오늘 준비한 소식 모두 만나보셨는데요. 다음 시간 더 새롭고 더 정확한 의료 정보를 들고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